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은 재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원석 정의님. 네, 이원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죠? 많습니까? 직장에서 그 정도죠. 예, 의원님. 보통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섀도우 캐비넷은 뭐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2, 3개월 전에 만듭니다. 당선될 것을 대비해서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 때부터 이원석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검찰총장이 되시고 어떤 인연이 있나 싶어서 어떻습니까? 뭐 전 정권과의 관계에 좀 불편한 관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총장 검사로 일하면서 누구 라인이었던 적도 없고 제가 라인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인연을 검찰에서 있을 때 개인적인 인연을 누구하고도 따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장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검사가 되면서 이걸 반드시 해보고 싶다, 하고 예.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제가 인생에 주어졌기 때문에 관여했던 그렇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정의를 여쭙는 겁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쭉 그 얘기들을 들었습니다마는 인권 탄압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들 주장들 하시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도 하고 오류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수나 오류가 있으면 법원의 단계에서 증거 능력과 증명력으로 전부 배척이 됩니다. 검사가 그렇게 오류가 있으면 오히려 무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다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누누이 드리는 말씀은 오늘 나와 보니까 제가 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도대체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배임도 조작 기소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정민용의 기소도 조작 기소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의 좋습니다. 정진상, 김용 이분에 대해서 조작 기소라는 말씀입니까? 오후로 저녁으로 들어갈수록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변호인들이 여기에 참고인 증인으로 나와서 그분들의 변론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주장하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배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도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사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에 대해서는 자신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검사들이 증거와 법리만 쫓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검사들은 눈에 보이고 그 검사들의 조작 기소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눈에 안 보입니까? 의원님, 이분들이 그러면 무죄 판결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약한 실수고 그러면 그 중에서 무슨 거는 피해자들이 지금 남욱 피고인 무죄라는 주장이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거짓말 아직도 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네. 예, 증인 그동안 보고를 다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되네요. 예. 정말 너무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또 물기를 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자, 다음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유감표명 한 사람 있습니까? 이건태 의원님. 예, 제가 보니까 가장 중심에 송경호가 아니라 이원석 증인이셨어요. 송경호 증인이 아니라 이원석 증인이셨어요. 예. 예. 다음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부천시청 주십시오.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이원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저는 이원석 증인과 같이 근무한 연이 있어서 총장이 됐을 때 비록 다른 당 정권 때 총장이지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실망하는 총장입니다. 이원석 총장과 심우정 총장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고 검찰권을 남용해서 행사하는 바람에 결국 검찰이 문표를 내리게 됐는데 오늘 증언을 들어보니까 나는 잘했는데 왜 문표가 내려진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사죄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 사죄는 그냥 마른 사죄에 불과해요. 깊이 있는 그 왜 검찰이 문패가 내리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이 문을 내렸잖아요. 이원석 총장 때 문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왜 내 대해서 문을 내렸는지 성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김태훈 고검장, 그 옆에 있는 정영환 검사장이 이원석 총장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왜 다들 온 국민이 남욱을 체포영장 체포해갖고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담가놓은 것에 대해서 그건 80년대 수사 방식이다. 현대 인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다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만 적법한 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의 인권의식이 보십시다. 윤석열이 정권 잡았는데 대선 때 패배자를 향해서 8건의 공소 제기했어요. 그 8건의 공소 제기 결재한 사람이 이원석 총장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대선 경쟁자를 향해서 8건의 기소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건 정치 보복이 냄새가 짙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원석 총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법과 법리와 증거에 따라갔을 뿐입니다. 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입니다. 그거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국민이 검찰의 문패 내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총장 때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성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찰하고 성찰하지 않았어요. 의원님 말씀대로만 하면 성찰입니까? 이원석 총장 얘기 더 이상 듣기 싫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유동규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는데 결국 안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당시 알지 못한 일입니다만 이번에 나오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야인이 돼서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전부 언론을 보고 제가 혼자서 언론 검토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그것도 따져봤더니 지난번에 구자현 대행이 나와서 한 이야기도 그것은 공여와 수수 쪽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지만 상고심을 통해서 다투고 있습니다라고 구자현 대행이 말한 것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비적 병합을 하면 검찰의 소신도 지키면서 무죄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적 병합을 안 해가지고 결국 무죄가 2심까지 났잖아요. 의원님, 정반대의 사실을 어떻게 예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결국 유동규를 봐주고 변명하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이걸로 특검이 시작되면 직무유기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교부와 수수인데 수수가 아니라 교부로 하면 또 봐줬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건태가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 특검이 판단을 이게. 여러분은 협조한 유동규를 봐주고 김용을 엮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아니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